네, 이번 3차 시에는 요약 정리 마인드맵, 테이킹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요. 남들이 써놓은 글이나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또는 신문 기사나 책이나 그런 걸 보고 정리하는 걸 테이킹 마인드맵, 요약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잠깐 시범을 보일 거예요. 자, 여러분 꿈 꾸시죠? 네. 꿈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하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4개 만들어서 할 거예요. 아까 여러분들께 드린 종이 한 장을 새로 펼쳐서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꿈에 대해서 할 건데 가운데다가 중심 이미지 그리는 거죠. 꿈에서 엄청 막 무서운 꿈을 꿨어요. 네.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. 근데 남이 꿈을 글씨를 못 알아본다? 이렇게 정자로 쓸 필요 없어요. 자, 꿈을 가운데 그리시고 저 따라서 그냥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이 꿈은 뭔가 저녁에 꾼 꿈 같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나는 꿈이 항상 변해. 그냥 맨날 요동쳐.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자, 2시 방향의 가지를 그리겠습니다. 소뿔처럼 이렇게 그리세요. 저랑 똑같이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더 크게 쓰는 거예요. 하고 싶어. 네, 하고 싶은 걸 여기다 쓸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다른 색으로, 갖고 싶은 것도 꿈이 될 수 있죠. 5시 정도 되는 거에, 갖고 싶어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가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. 여기도 7시쯤에 아까 가지 방향 설명했죠. 가고 싶어. 그다음 4번째 10시 방향에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 이렇게 이쪽을 넓게 하세요. 그 다음에 나누고 싶어.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나 하고 싶은 일 같은 색깔로 하는 거예요. 나 하고 싶어. 여행하고 싶어. 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. 물결 흐르듯이. 근데 여행하는데 여행하니까 차 타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. 이걸 그릴 수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선생님 뭐 하고 싶으세요? 지금?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. 우동. 네. 먹고 싶어요. 근데 이게 우동인지 다른 사람 못 알아봐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갖고 싶어 해보겠습니다. 자, 선생님 뭐 갖고 싶으세요? 구두. 예. 구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요. 남학신처럼. 왜 이렇게 그렸냐면 내가 이게 구두라는데 몰라도 괜찮아요. 남들이. 구두. 근데 굳이 여기다가 구두 이렇게 쓰는데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괜찮아요. 구두. 또 뭐 갖고 싶으신가요? 네? 원피스. 그러면 자, 허리가 잘록한 원피스. 이게 얼굴 그릴 수도 있죠. 여기다 원피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. 네. 내가 이거 원피스라는데 뭐 저게 원피스야. 아무 상관없어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가고 싶어 해보겠습니다. 가고 싶어. 자, 가고 싶어. 어디 가고 싶으세요? 호주. 또 어디 가고 싶으세요? 독일. 저는 라다크라는 데를 가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전에 라다크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왔거든요. 네, 그래서 라다크를 가고 싶습니다. 그 다음 나누고 싶어. 자, 뭐 나누고 싶으신가요?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. 책. 자, 책. 책 나누고 싶어요. 또. 따뜻한 커피 한 잔. 커피 한 잔. 네. 뭐 이거 커피인지 우유인지 내가 커피라는데 또 뭐 나누고 싶으신가요? 수다.
근데 수다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? 저랑 똑같이 그리셔도 돼요. 이렇게 수다. 네. 오, 이게 마인드맵이에요. 됐죠? 자, 그러면 내가 좀 더 하고 싶다. 그러면 여기에 여기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. 이렇게. 네. 뭐 그냥 꾸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밀 때 나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나를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갖고 싶어. 그런데 갖고 싶어. 나는 여기 구두 갖고 싶다. 원피스 갖고 싶어.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. 아셨죠? 그 다음에 가고 싶다. 독일 가고 싶다.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으지? 유리조금도 하나 사야 되겠어. 이러면서 꾸미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나누고 싶다. 근데 나누고 싶은데 나 왜 나누고 싶으면 하나 가지를 추가해 볼게요. 나는 사회에 이 모든 걸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에 기여하고 싶다. 이게 기호예요. 기호, 키워드, 이미지, 가지. 근데 여기도 이렇게 애들 이런 걸 때 굉장히 어른들도 재밌어요. 뭐 자기 마음대로 젠탱글 아시죠? 이런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. 네. 하셨죠? 네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시범을 보였는데요. 선생님들이 하신 걸 제가 갖고 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처음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. 네. 자, 태어나서 처음 하시는데 이 정도면 거의 100점이에요. 자, 네. 아주 잘하셨어요. 네. 거의 제가 피드백 해드릴 게 없어요. 네. 네. 아주 잘하셨습니다. 다음. 네. 어때요? 소감? 자기 자신에게 이 마인드맵, 작성한 마인드맵을 자기 자신이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선생님 몇 점 주고 싶어요? 100점 만점이요? 네. 100점이요. 100점. 네. 제가 드리는 점수는 120점, 150점. 이 정도면 이거를 좀 더 가지를 늘리고 세부 가지로 펼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다른 걸로 바꾸고 이 구성하는 가지, 아까 저는 이걸 4가지로 했지만 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하면 돼요. 충분히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책을 읽고 작성하는 마인드맵을 가르쳐 드리고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이제 상실의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상실의 5단계를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림책이 있는데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릎딱지라는 책이에요.
자, 우리는 이 책에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상실의 5단계를 보게 되는데 제일 인상 깊은 문장이 여기에 있어요. 자, 선생님들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지. 엄마는 바로 여기에 있어. 엄마는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않아. 네. 이런 거는 내가 요약하는 마인드맵에 쓸 수도 있겠죠. 근데 내 생각을, 이 문장에 대한 내 생각을 쓸 수도 있겠죠. 네.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해볼 텐데 새 종이를 꺼내고 이 5단계로 마인드맵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맨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? 중심 이미지, 주제를 가운데다 쓰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가운데다 쓰라고 그랬죠? 너무 작게 쓰면 안 돼요. 종이에 걸맞게 여기다가 상실은 왠지 빨간색일 것 같으니까 상실에 저는 계단을 쓰려고 그래요. 이렇게 1, 2, 3, 4, 5 이렇게. 예, 상실이 5단계. 그래서 색연필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뭔가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주가지가 몇 개가 될까요? 1단계부터 5단계가 있거든요. 자,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엄마가 죽었다는 걸 믿어요, 안 믿어요? 안 믿어요. 그걸 부정의 단계라고 그래요.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화나요. 아니, 엄마가 내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갈 수 있어? 그렇다면 나의 나치를 말지?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. 근데 이 5단계는 누구에게나 다 모두 순서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또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단계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기도 해요. 그런데 말도 안 된다. 진짜 엄마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.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계속 부정과 분노의 단계에 머문다는 게 어렵잖아요. 그리고 아빠도 돌봐야 되고 할머니도 돌봐야 되고 그런데 뭔가가 지금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울해지는 거죠. 그래서 자기 혼자 있고 싶고 말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타협을 하게 돼요. 자기 자신과. 근데 이런 상실의 단계는 내가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겪을 수 있어요. 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서도 겪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때 내가 죽어가는 과정에서는 뭐 하느님 또는 부처님 나를 한 달만 더 살려주고 내 딸이 결혼식 할 때까지만 살려주신다면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. 뭐 재산을 어디에 기부하겠습니다. 뭐 신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기도 해요.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수용이에요.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? 그러나 우리가 겪은 상실은 완전한 수용은 참 어렵죠. 살면서 불쑥불쑥 나오니까. 근데 어떤 작가는 어떤 전문가들은 이 자기가 겪은 상실을 의미 부여하는 과정, 그 과정이 나를 진정으로 상실로부터 거듭나게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거든요. 책도 나왔어요. 의미 수업이라는. 그래서 우리는 이 5단계를 매핑을 해볼 거예요. 5개를 할 거니까 5개의 공간을 먼저 잡아야 돼요. 자, 손으로 해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5 이쯤 할 거예요. 그래서 자, 처음에 1단계 부정, 1. 부정. 그런데 나는 기호 같은 거 쓰고 싶어. 예, 말도 안 돼. 이렇게 쓰는 거죠. 부정. 그럼 2단계. 2단계는 어때요? 화나요. 분노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. 말도 안 돼. 얘가 한 말을 여기다 쓸 수도 있죠.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우울해지는 거거든요. 3. 그래서 주가지는 좀 크게 쓰세요. 우울. 네. 우울해서 뭔가 침체돼 있어요. 우울. 네. 그 다음에 4단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4단계는
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.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 쓰다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4단계 타협. 상황과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 타협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5단계 수용, 받아들이는 거죠. 제가 사람을 이 매핑을 하다 보면 사람을 좀 그리고 싶을 때 있어요.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감자, 몸통, 팔은 여기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. 이것만 알아둬도 훨씬 좋아요. 수용, 받아들이는. 받아들여야겠어. 이렇게. 네, 수용. 근데 이제 그 밖에 이 뭐 6단계, 7단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제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수업의 단계, 의미를 부여하는 그 단계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나를 성장시키는 그 단계죠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이렇게 5단계를 나눴어요. 자,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옆에다가 이게 주가지거든요. 그럼 이 옆에다가 부정의 단계에서 얘의 표정을 그려놓을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분노의 단계에서 얘가 했던 말, 우울의 단계에서 얘가 화장실에 앉아 있었잖아요. 화장실에 또는 침대, 여기 소파에서 뭔가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얘가 했던 말을 키워드로 쓸 수도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타협도 마찬가지예요. 타협. 여기에 내가 있고 아빠가 여기에 앉아 있었어요. 네.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. 자세히 그리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알면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수용. 얘가 누워서 팔 이렇게 자기 여기 편안하게 잠든. 일단 비행기 그려도 되고. 그 다음에 여기에 더 붙여도 돼요. 여기에 이 가지를 이렇게 덧붙여서 펼쳐 나가도 돼요.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? 자리가 없다.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쪽으로 돌아와서 언제나 니은자로 꺾어지게. 됐죠? 근데 내가 여기에 어떤 걸 구성하느냐는 자기 자신의 이 발상, 상상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. 자, 그럼 선생님들이 하신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 못했어도 네. 자, 자, 이렇게 처음 하시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. 처음에 할 때 가지를 길게 하고 키워드를 짧게 써가지고 공간을 잘 배분을 못할 수 있거든요. 처음에 이 정도 하시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. 네. 자, 그 다음 네. 내가 어떤 걸로 여기 내용 주가지, 부가지, 세부가지를 구성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. 내가 정하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이 되고 나답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작성한 걸 직접 보셨는데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할머니가 들려준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소감, 선생님들의 소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, 마인드맵 책 읽고 작성을 해봤는데 다른 책에도 적용해 보실 수 있겠어요? 네, 모든 책에 가능할 것 같아서. 모든 책이 가능해요. 네. 그리고 부모랑 아이랑 같이 해도 돼요. 그리고 큰 종이에다 가족들이랑 같이 해도 돼요. 네, 가족들이랑 같이 할 때 큰 종이 놓고 하잖아요. 여기 앉죠. 그리고 자기 보는 그쪽에서 하지 말고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가지를 꺾어서 하면 돼요. 가족회의, 어디 여행 계획 이런 것도 직접 가족들이랑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나 자신에게 점수를 줄 수 있다면
선생님 몇 점 주실 수 있겠어요? 100점. 100점이라고 하셔야 돼요. 네. 그럼 여기까지 2차 시 무슨 마인드맵이었죠? 테이킹 마인드맵. 책 읽고 요약하거나 책과 관련된 정보를 매핑한 거예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메이킹 마인드맵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